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설악 그랑폰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3년도 5월 20일 토요일 날 열렸고요. 제가 풀코스 210km를 완주하고 왔습니다. 예, 걸린 시간은 2시간, 2시간이 아니고 10시간 25분인가요? 네, 그렇게 걸렸습니다. 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구룡령을 넘어올 때 완전히 뭐 지도 좀 한 네다섯 번 나오고 그리고 뭐 컨디션도 영원 꽝이고 졸리고 막 그래가지고요. 거의 뭐 기다시피란 표현이 맞겠네요. 굉장히 느리게 구룡령 정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피니시 라인까지 아주 세게 마지막 에너지와 열정을 다 짜서 완주했던 그런 그랑폰도 설악산 그랑폰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4명이 신청했고요. 한 명은 좀 빠져서 저와 함께 3명이 같이 이 대회에 참가했고 19일 날 저희가 한 오후 3시 30분쯤 마산에서 출발을 했어요. 운전만 제가 한 6시간 가까이 했고요. 인제 IC를 나와서 뭐 목적지가 저희가 출발하는 그 출발지 그 부근에 있는 캠핑장을 예약을 했어요. 와라 캠핑장이라고. 네, 그래서 그쪽에 9시 반쯤에 도착을 했고요. 사실 19일 당일날 원래 계획은 저희는 노숙을 생각을 했었어요. 뭐, 가면 뭐 화장실만 있으면 노숙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 없겠다 싶어서 뭐 일행들이 뭐 다 오케이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노숙한다는 게 도로가에다 차 세워놓고 뭐 텐트 친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당일날 뭐 좀 숙박업소를 좀 알아봤는데 뭐 당연히 매전이죠. 참가하시는 분이 5,700명이신데 그러면 뭐 이런저런 분도 함께 하시면은 7, 8천 명은 되죠. 네, 그래서 뭐 방을 뭐 예약을 할 수는 없었고요. 다행히 주변에 인근에 캠핑장이 아주 많더라고요. 뭐 캠핑장도 저는 뭐 예약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캠핑장은 굉장히 널널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약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럼 뭐 좀 저희가 텐트를 2개를 쳐야 되다 보니까 사이트 2개를 빌려야 되는데 다행히 캠핑장 사장님께서 와라 캠핑장 사장님께서 사이트 2개를 한 사이트 가격으로 대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비용은 2박 3일에서 12만원 계산을 해드렸고요. 뭐 좀 편안하게 설악 그랑폰도 대회 참가 준비를 덕분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 20일 당일날 아침에 좀 일찍 서둘렀어요. 5시에 기상해가지고 대회장에는 6시 7시 사이에는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일찍 서둘렀는데도 뭐 준비하다 보면 뭐 이것저것 해서 굉장히 바빠요. 5시에 준비했는데도 대회장에는 저희가 한 6시 한 40분 정도에 도착한 것 같아요. 도착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가 우리 함께 한 회원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는 제가 뭐 랠리나 그랑폰도 완주를 많이 해보니까 완주할 수 있는 팁을 제가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면 혹여나 그랑폰도나 랠리를 이제 다니실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완주하실 수가 있어요. 뭐 첫 번째 완주 비결은 출발하실 때 맨 앞쪽에서 출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룹을 나누면 선두조, 중간조, 후미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출발하실 때는 무조건 선두조에 계셔야 됩니다.
뭐 본인이 실력이 없으시든 아니면 또 실력이 좋으시든 예, 선두조에 계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선두조는 아무래도 흐름이 좀 빨라요. 예, 빠르다 보니까 그 선두조에 있다 보면 그 흐름을 타고 좀 스피디하게 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역량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갈 수가 있죠. 한 100km 지점까지 그 흐름을 타고 가면 여러모로 시간을 좀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딩 시간도 단축을 할 수 있고요. 대략 뭐 한 100km에서 150km 지점까지 간다라고 치면은 보통 한 30분에서 네, 많게는 뭐 한 1시간 가까이 시력을 좀 더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중간적으로 가시게 되거나 후미적으로 가시게 되면 그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두조가 뭐 속도가 40으로 갔다 치면은 중간조는 한 30, 후미조는 뭐 한 25 이렇게 간다 보시면 그 중간조에 계시게 되면 본인 속도가 아무리 빠르시고 잘 타신다 하시더라도 그 흐름에 이끌려 갈 수가 있고요. 또 그 흐름을 뚫고 지나가려면 앞에서 뭐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뚫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걸리는 시간 딜레이가 상당하거든요. 예, 후미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간하고 후미조는 항상 오르막에서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랑폰도 참가자가 3,000명 가까이 되셨거든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편도 1차선 도로에 3,000명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저도 뭐 선두조에서 저는 뭐 맨 앞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있었거든요. 제 1항하고. 그런데도 출발할 때 이 도로, 편도 1차선 도로가 좁아서 선두조에 계신 분들도 중앙선 넘었어요. 도로 자체를 완전히 다 그냥 점령을 하고 달렸어요.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일인데, 물론 운영하시는 주최 측에서는 중앙선 넘지 말라고 계속 충고하시고 또 앞에서 리딩 해주는 컴프레처 해주는 또 오토바이 타신 분들이 뭐 차나 이런 게 오면 뭐 이렇게 잘 알려주시고 통제도 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라이딩 참가하시는 우리 라이더들이 이제 하다 보면 욕심이 나거든요. 네,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앙선 넘어서 그냥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라이딩 하셨고요.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선두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팀들은 전부 다 중앙선 넘어서 추월을 하셨고요. 뭐 상황이 그렇습니다. 선두조도 이런데 중간이나 후미조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항상 출발하실 때 선두로 출발하시는 게 상당한 시간 절약을 하실 수 있고요. 본인의 그 능력치대로 라이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음껏. 앞에 이제 걸리적거리는 뭐 그런 게 없죠. 선두적으로 가시면. 그래서 본인의 능력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선두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 있는 라이더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업혀서 팩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본인의 실력보다도 훨씬 빠르게 라이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렇게 선두조로 가면 또 유리한 이점이 뭐냐면요. 저희가 보급소가 5군데가 있었거든요. 선두조는 보급소에서 정체가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지나가서 지나가면서 물 한 먹고 바로 보급 챙기고 바로 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뭐 20초, 뭐 30초 안에 보급이 끝나요.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근데 중간으로 가면요, 도로가 한복판이 그냥 꽉 찹니다. 그러면은 그거 뚫고 지나가기가 힘드니까 자전거 내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보급소 가고 줄 서서 물 마시고요. 줄 서서 보급은 챙기고요. 그리고 또 만일에 화장실을 가야 된다. 보니까 간이 화장실 배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도 간이 화장실 가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남자분도 뭐 1, 2분은 기본이고요. 뭐 5분, 6분도 뭐 기다려야 되고 여자분은 뭐 시간이 좀 더 딜레이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보급소마다 이 걸리는 시간이 대략 뭐 한 5분? 빨라도 5분.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걸리는 시간이. 그러면은 보급소가
한 다섯 군데니까 그렇게 추가로 걸리는 시간이 5분이라고 치시면 25분이 이 마이너스가 되죠. 아주 뭐 자연스럽게 본인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중간이나 후미조로 가시는 분들은 까먹는 시간이 많으세요. 본인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 본인들은 컷오프를 당하실 때, 아, 내가 실력이 없어서 컷오프를 당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선두조로 출발을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벌지 못해서 컷오프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랑폰도나 랠리를 참가를 해보면 항상 시간이 넉넉하게 완주를 했어요. 특히나 랠리 같은 경우 뭐 300km 랠리 이런 거 참석을 몇 번 했었는데 그 랠리는 뭐 36시간이 컷오프거든요. 완주를 거의 뭐 27시간 뭐 30시간 이 안에 완주를 했고요. 저는 항상 상위 10%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보통 12번째 완주를 좀 했었고요. 희한하게 12번 완주가 두 번이나 있네요. 12번째 완주가. 근데 이 12번째 완주를 한 이 랠리에서 비결은 따는 게 아니었어요. 예, 무조건 선두로 출발하는 거였습니다. 예. 물론 그랑폰도는 12시간 컷오프죠. 근데 12시간 컷오프다 보니까 100km나 150km를 좀 자기 풀 페이스로 달리다 보면 오버 페이스를 하다 보니까 벙크가 오거나 지가 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도 선두로 달리시면 벙크나 지는 중간으로 달리셔도 오고요, 후미로 달려도 옵니다. 네, 벙크와 지는 극복을 하셔야 될 문제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벙크 예방을 위해서 뭐 계속 먹어요. 1시간 간격으로 뭐든지 먹습니다. 네. 파우젤도 좀 챙겨서 먹고요. 특히 제가 보급 중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건 콜라입니다. 콜라만 먹어도 벙크가 오지 않더라고요. 1시간 간격으로 콜라를 한 2잔 정도 이렇게 마셔도 벙크는 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보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 늘 콜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 같은 경우는 저는 힘으로 좀 라이딩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지가 안 난 적이 없었어요. 거의 다 뭐 그랑폰도 갔을 때마다 지가 다 났었고요. 뭐 200km 이상 라이딩을 가면 무조건 다 지가 났습니다. 근데 지가 이번에 설악 그랑폰도에서는 제가 150km 지점쯤에서 구룡령 넘어가기 전에 지가 났었어요. 한 네다섯 번 난 것 같고요. 허벅지에서 났었습니다. 허벅지에서 지가 나면 라이딩을 못해요. 사실은 종아리 지는 좀 참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오른쪽 허벅지에서 지가 났는데 이 허벅지에 지가 나면 무릎을 굽힐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페달링이 안 되는 거죠. 종아리는 지가 나도 살살살 뭐 이렇게 페달을 돌리면 되는데 허벅지 지는 그게 문제입니다. 페달을 밟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무릎을 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스트레칭도 좀 했어야 했고요. 예, 한 뭐 대략 한 100m에서 200m 걷기도 했습니다. 지가 났을 때는 걸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좀 잠잠해지니까 무릎을 굽힐 수만 있게 되니까 또 자전거를 탔죠. 그러면 또 타다 보면 또 지가 옵니다. 아, 너무 아파요. 그런데 여기서 아파서 또 내리게 되면 계속 그 지나는 게 멈추지가 않아요. 저는 무릎만 굽힐 수 있고 약간만 참을 수만 있으면 계속 페달을 돌렸어요. 뭐 힘으로 돌리진 않고 좀 그냥 천천히 부드럽게 다리가 이제 좀 지가 좀 그나마 좀 약간 무뎌질 수 있도록 천천히 돌렸어요. 다행히 구룡령 정상까지 정말 느린 속도로 올라갔는데 지가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 덕분에 정상까지 잘 올라갔고요. 또 마지막에 스퍼트를 하는데 뭐 내리막 피니시 라인까지 한 40 뭐 킬로 이상 50km 가까이 됐죠. 정말 빠르게 달렸습니다. 네.
그때 핑크색 저지를 입은 팀들이 리딩을 해줬는데 너무 리딩을 잘해 주셨어요. 속도가 뭐 거의 50km에서 예, 왔다리 갔다리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팀이 또 리턴을 받아가지고요. 뭐 앞에서 잘 끌어주시니까 이 팀도 저희들이 한번 끌어보겠다. 뭐 그렇게 해서 또 나가주셨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사실 뒤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던 저나 그 뒤에 팩이 거의 한 40에서 50명 됐거든요. 그 많으신 분들이 전부 다 감탄을 하고 리스펙을 했어요. 정말 멋있다, 대단하다. 그렇게 리스펙을 했고요. 정말 멋있게 신나게 달렸습니다. 제가 뭐 영알 그랑폰도, 영남 알프스 그랑폰도, 그리고 뭐 함양 그랑폰도, 무주 그랑폰도를 다녔지만은 이 설악 그랑폰도만큼 긴 팩을 형성한 경우는 없었어요. 제가 이 설악 그랑폰도에서는 팩에 승차를 할 때 보면 보통 기본이 30명이 넘는 팩들이 많았어요. 네, 그 속도 자체도 굉장히 빨랐고요. 이 설악 그랑폰도는 오르막도 긴 반면에 내리막도 엄청 길어요. 네, 그래서 속도도 상당히 빠르면서 굉장히 익사이팅했습니다. 제 기억에 사실 가장 힘든 그랑폰도를 말을 하라고 하면 영남 알프스 그랑폰도예요. 영남 알프스 그랑폰도는 가보시면 알아요. 각이 얼마나 세냐면요. 남자분들도 와리가리 안 하시면 직발로는 못 올라갑니다. 거의 와리가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끌바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지가 나서 끌바 하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지 못해서 끌바 하시는 분도 많아요. 각이 너무 세다 보니까. 영남 알프스 같은 경우는 베넷고개 하고요. 예, 베네턴을 지날 때 넘어가는 베넷고개 하고 에덴밸리가 상당히 고각이에요. 예, 그래서 그 코스에서 굉장히 끌바를 많이 하시고요. 뭐 도레자나 운문연도 예, 고각이 좀 있어요. 예, 그래도 좀뭐 베네터널이나 에덴밸리보다 좀 덜하죠. 예. 그래서 와리가리 많이 하시고 끌바 많이 하시는데 설악 그랑폰도는 사실은 지간하지 않는다라면 끌바 할 코스는 뭐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네. 그냥 뭐 꾸역꾸역 밟으면 다 올라가는 코스였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속도가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경사도였어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사도는 뭐 영남 알프스 그랑폰도 만한 데가 없고요. 예, 설악은 그런 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속도감 있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코스였어요. 예. 제가 그 같이 했던 일행들 두 분도 다 완주를 하셨어요. 저도 뭐 완주를 뭐 10시간 25분 정도에 완주를 했는데 뭐 사실 컨디션이 전 너무 안 좋아서 좀 힘들게 완주한 거지. 제가 좀 컨디션만 괜찮았으면 시간은 좀 더 빨리 단축을 했었을 것 같아요. 예, 운전 많이 하고 그 전주에 또 이사한다고 또 이삿짐 많이 나르고 했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컨디션을 좀 너무 안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즐겁게 라이딩을 못 하고요. 내내 좀 졸면서 라이딩을 했어요. 오르막마다 너무 졸려가지고 그 심지어 내리막에서도 약간 졸리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했든지. 캠핑장에서 사실 잠을 또 제대로 못 잤거든요. 이야, 그게 좀 데미지가 크더라고요. 뭐 좀 말이 길었네요. 예, 첫 번째로 레일리러 가서 완주를 하시려면 우선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선두조에서 출발해야 된다. 네,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벙크나 지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예,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벙크는 사실 오면 뭐 1시간 가까이 회복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려서 벙커는 되도록이면 안 맞는 게 좋아요. 그 벙커는 노력하시면 안 맞거든요. 먹으면 됩니다. 파워젤 챙겨 드시고 특히 콜라. 예, 뭐 보급소마다 콜라는 2잔 이상. 네, 저는 2잔 이상을 권합니다. 2잔 이상. 뭐 많으면 한 3잔에서 5잔까지. 예, 그렇게 꼭 드시라고 권합니다. 예, 벙커가 오지 않아요.
콜라가 정말 대단한 음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요즘 뭐 잘 나오는 영양 보충제, 파워젤 많죠. 예, 꼭 챙겨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크는 뭐 오지 않아요. 그래, 예방할 수 있는 본크는 안 맞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쥐는 예방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쥐가 왔을 때 너무 아파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이 쥐도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게 참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참고 이렇게 또 페달질을 하다 보면, 페달링을 하다 보면요, 쥐가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대신에 힘으로 밟으시면 안 되고, 좀 부드럽게, 예, 돌려주시면, 예, 이 쥐가 사그라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런 경험을 저는 좀 했어요. 예, 구령령 넘어갈 때 쥐가 나서 많이 힘들었는데, 구령령 넘고 나서 다운 칠 때 그렇게 고속으로 밟았는데도 사실은, 예, 그때는 쥐가 안 났어요. 정말 뭐 운도 좋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쥐도 극복을 했구나 싶어서 저한테 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랠리나 그랑폰도 참가는, 예, 긴 장거리 코스를 달리면서 자기 자신의 한계에 도전을 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또 결국은 이겨내서 큰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대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에 참가할 때는 사실 참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 자신에 대한 뭐 큰 도전이죠. 도전을 했으면, 예, 완주를 해야 되는데 완주를 못하면 정말 속상합니다. 완주를 하기 위한 제가 작은 팁을, 예,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완주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뭐 랠리 그랑폰도 보통 200km에서 300km대를 많이 다녀왔는데, 뭐 작은 팁이지만 선두에 서서 달리면 시간을 좀 많이 벌 수 있고요. 네, 벙커나 지가 났을 때, 예, 당황하지 말고, 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고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참고 노력을 하시면, 예, 결국은 이겨내고 또 완주를 해내게 되더라고요.